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로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하늘에 구름 많겠지만 한낮에 33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가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하늘 표정은 흐리겠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기온은 떨어지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고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횡성 복합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강원도 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7월 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 2천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사업비 가운데 2조 9천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다며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강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92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생활물가지수가 2.8%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3.8%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2.5%, 공업제품 1.7%, 전기수도가스 2%, 서비스 2.9%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 2일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시험 과목은 국어와 수학, 영어였는데요. 이어 이달 오는 7월 9일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됩니다. 평가 결과는 8월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올해 평가에는 강원도 내 전체 초중등학교의 96%가 참여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죠.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주제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해를 넓히는 프로그램이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2025 실록의궤 문화역사기행인 기록의 산책 조선의 하루 소식, 사단법인 조선왕조실록 의궤 선양회의 지형근 상임이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기록의 산책 조선의 하루는 이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라는 기록 유산을 주제로 기획된 특별한 문화기행이죠. 자, 먼저 이 프로그램의 기획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 도민 여러분의 염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110년 만에 고향인 오대산으로 한지 본초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오대산본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문화 행사입니다. 네. 네. 2025년 국가유산청에서 세계기록유산
활용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록문화기행은 조선왕조 실록과 의계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였던 오전 사고와 월정사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참가자들이 우리의 기록유산을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네. 예, 이 프로그램은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오대산 일대에서 조선왕조 실록과 의계의 역사적 흔적을 따라서 가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조선왕조실록 의궤 선양회가 주관하고 또 청년문화기획단체 범고래단이 진행을 맡았는데 이 두 단체의 주요 활동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사단법인 조선왕조실록 의궤 선양위원회는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의 가치를 선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교육, 문화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로서 2024년도에 창립하였습니다. 향후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미디어 아트와 같은 디지털 영상 시설을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범고래 사업단은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보는 전통 문화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는 청년문화기획단체로서 이번 프로그램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참가자들이 더욱 흥미롭게 기록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진행을 맡은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평창군 문화해설사와 함께 이제 그럼 참가자들은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 이번 프로그램은 7월 5일부터,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입니다. 예.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평창군 문화해설사와 깊이 있는 해설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 첫 번째로 오대산 사고의 수호사찰이었던 월정사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알아보는 월정사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될 것입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사찰에서 점심 공양을 통해 사찰 음식을 체험하고 음식에 만들어지기까지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환경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요,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숲이면서 황토길로 맨발로 걸으면서 명상을 통해 세속에 찌들었던 심신의 안정과 건강도 챙기고 힐링할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네 번째로는요, 조선왕조 실록 박물관에 관람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 문화의 정수를 직접 확인하고 문화의 향유권을 제대로 느끼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네. 예, 끝으로 조선왕조 실록의 보존을 위한 중요한 의식인 호세의식을 직접 체험하며 그 의미를 이해해보는 조선왕조 실록 호세의식 체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효과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자, 그럼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고요. 또 참가비나 인원 제한 등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예. 프로그램 신청은 월정사 홈페이지 내에 조선왕조 실록 의궤 선양의 팝업창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회에 20여 명 내로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250여 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아, 참가비가 따로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는 월정사는 조선시대 실록과 의궤가 보관되었던 오대산 사고의 수호 사찰인데 그럼 오대산 사고와 수호 사찰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고는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중요한 기록물을 보관하고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고입니다. 네. 예. 그 수호 사찰은 사고를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인근에 그 수식사를 짓고 이를 맡아서 하던 사찰입니다. 예. 그 임진왜란 전에는 4대 사고였으나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왜근에 의해서 불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후에 전주 사고분을 필사하여 5대 사고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오대산본은 교정본이란 특수한 그 상황의 그 실록을 보관하였습니다. 예. 월정사는 오전 사고의 소사찰로서 월정사 주지에게는 소총섭이라는 직위를 부여하였고 실록과 의궤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오전 사고와 월정사가 실록 보존에 기여한 역사적 의미를와 중요성을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 중에서 조선 왕조실록 포쇄의식 체험도 참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이 포쇄의식이란 무엇이고 조선시대에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포쇄의식이라는 것은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중요한 기록물을 습기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책을 꺼내서 햇볕에 말리고 바람에 쐬는 의식입니다. 이는 기록물을 장기 보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지금은 항원 항습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봄과 가을에 연 2회에 진행되었으며 실록을 사고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너른 마당에 펼쳐 햇볕에 말린 후에 책장을 넘겨가면서 습기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필요시에는 새로운 종이로 교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책을 위한 중요한 절차였네요. 예. 지난 4월에 문을 연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은 실록과 의궤를 직접 보관했던 오대산 사고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는 공간이자 또 강원도 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의 설립 배경과 주요 전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예정인지까지 소개해 주실까요?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은 일본에 불법 반출되었던 오대산본 사고 본인 그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23년에 한지 본초되면서 박물관이 일부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부였기 때문에 1년간에 걸쳐서 지난 5월 1일부터 일부 등을 거쳐가지고 지금 전면 개관하였 상태입니다. 박물관은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의 제작 과정, 보관 방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사고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실록과 의궤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유일한 조선왕조 실록 의궤 박물관은 강원도 지역의 중요한 문화 거점으로서 지역 기록 문화의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기록문화유산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기록의 산책 조선의 하루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라는 위대한 기록 유산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조선의 역사가 숨쉬는 오대산에서 실록과 의궤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손조들의 지혜와 기록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사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사단법인 조선왕조실록 의궤 선양회 지형근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횡성 복합아트센터를 개관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횡성 복합아트센터가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횡성 아트센터는 횡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연습 공간, 작품 전시, 그리고 공연 공간이 어우러진 곳인데요. 네. 횡성군에는 인구 4만 6천의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횡성 예총에 등록된 예술인만 해도 400명이 넘고 비공식 인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지 만 실질적으로 연습할 공간이나 작품 전시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예술인들이 장소에 제한 없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주민들과 함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2020년 기본 구상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지난해 3월 착공해 약 5년에 걸쳐 완공됐습니다. 복합아트센터는 횡성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문화와 예술의 도시 횡성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문화관광과 유은경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아트센터는 단순한 문화시설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아트센터가 위치한 문화체육공원에는 도서관, 체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있어서 복합 문화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아트센터는 횡성의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지역 예술인과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합아트센터는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아트센터는 창작을 위한 연습 공간과 창작물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전시 공간, 그리고 공연 공간을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40제곱미터 규모의 연습실 5개와 80제곱미터 연습실 2개, 1개의 전시실이 조성돼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네. 모든 공간은 서로 방해되지 않게 방음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전시실도 전시뿐만 아니라 소공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방음시설을 설치해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물 외부에는 야외 공연장도 마련돼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건물 위에는 넓은 옥상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요. 국민들이 나들이 겸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섬강을 내다보며 작은 영화관이나 버스킹 등 공연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합아트센터는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용 시간대나 분야별 이용 빈도를 조사해보고 실질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전시장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시설 이용을 원하신다면 문화관광과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문화관광과 유은경 과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조성을 위해 횡성 아트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함께 느끼며 누릴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소소하지만 감동 있는 전시와 공연들 많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횡성 복합아트센터가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요? 네, 첨단 의료 복합 산업단지 재추진에 나선 원주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5년 2차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 사업은 AI 기반의 에이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의료 제품 지원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알고리즘 실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원주시는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4개 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데이터 기반의 실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요. 또 이를 토대로 AI 디지털 의료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통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데이터의 설계, 분석, 검증,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해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 개발뿐 아니라 글로벌 인허가 획득과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정밀한 실증 기반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검증, 기술 자문, 인프라 운영과 같은 유상기술 서비스 모델을 병행하는 등 사업화 모델 방안도 모색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AI와 바이오 데이터를 결합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원주시가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원주시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 한우의 중동시장 개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 한우의 중동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횡성 한우 중동 수출 시장 개척 홍보 행사를 열고 브랜드 홍보와 바이어 상담 등 본격적인 수출 기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횡성군과 주식회사 횡성KC가 주관한 가운데 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등 횡성 지역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관계기관이 체결한 중동 지역 횡성 한우 수출 활성화 업무 협약의 첫 실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반가운 소식인데 이번 행사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됐나요? 네, 횡성군은 이번 홍보 기간 현지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바이어, 언론 관계자 등을 초청해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횡성 한우 부위별 쇼케이스, 시식회,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횡성 한우의 브랜드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 이와 함께 횡성 한우가 청정 지역에서 사육된 최고급 브랜드라는 점과 철저한 위생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횡성KC가 국내 최초로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소고기 국제 할랄 도축장 인증을 받은 점을 강조해 이슬람권 바이어들의 신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두바이 행사를 발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더 많은 중동 지역 국가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현지 인증 취득과 유통망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중동시장 안착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국제무역센터 ITC의 자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2023년 기준 13만 2천 톤에 달하며 이 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중동시장 전역에서 횡성 한우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이달 중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미래 직업 캠프를 개최한다고요? 네, 교육발전특구 영월군이 오는 20일 마차고등학교에서 보건 및 간호 분야 진로에 관심 있는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미리 가보는 보건 간호 미래 직업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직업 체험을 넘어 영월 의료원과 해경대 실습 등 지역 내 보건 간호 기반 시설과 인적 자원을 연계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지역 자원을 연계해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예, 캠프에 더해서 영월군 소재 마차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이수 학점 제도도 운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영월군과 마차고, 세경대 영월의료원은 보건,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는 보건, 간호 관련 교양 수업을 시작해 3학년 때 전공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선이수 학점제를 운영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교육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도 전문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고교와 대학, 지역 병원 간 연계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면호 마차고 교장은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이 아닌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을 살리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디딤돌이라며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월군 관계자도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키우는 미래 세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영월 소식이었고 끝으로 평창 소식 만나보죠. 평창군이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요? 네, 평창군이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2026년 예산 편성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모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평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안 분야는 교통과 환경, 안전 등 생활 편의 증진 사업을 비롯해 지역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 분정 전반입니다. 평창군은 접수된 제안에 대한 사업 구체화와 심의 과정을 거친 뒤 8월 중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은 2026년 본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예,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7월 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에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